네, 지금 학생들이 이제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에 어느 학교든 지원을 하셔서 다니고 있으실 텐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어느 정도 2개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뭐 충암 아니면 뭐 숭실, 예일 아니면 선정, 동명 아니면 선일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될 때 기준이 반드시 좀 객관적 기준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내용을 오늘 귀가하실 때 그 기준을 잡았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서서히 그 데이터들이 이제 섭렵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데이터가 나한테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는 2023년도죠. 근데 얘네 때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가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실 거고 두 번째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변화는 아직 잘 모르시고 있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막 유튜브도 더 찾아보고 자료도 조금 더 공부를 좀 하는 과정에서 고교 선택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유튜브를 쳤을 때 대부분 다 8개월 전, 1년 전, 그래서 이제 작년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자료들이 조금 중요한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조금 과장되거나 약간 왜곡됐거나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좀 안 맞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아시게 될 내용이 두 번째 변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변화는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죠? 고교학점제. 우리 아들, 딸한테 고교학점제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본격적 시행은 현재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갈 때부터 본격적 시행이에요. 그래서 걔네 때부터는 뭐죠? 수능도 싹 바뀌어요. 대입 구조가 싹 바뀌어서 걔네 때부터는 2022 교육개정안이 확 들어가는 거고 우리 아들, 딸들은 2015 교육개정안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육개정안이 바뀔 때 막 무자르듯이 싹둑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 지금 약간 이렇게 과도기에 얘네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계적 시행을 2년 앞으로 앞당겨서 우리 아들, 딸들이 고1 올라갈 때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름들이 바뀌게 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름이 과목들이 이제 몇 단위 들어 이렇게 얘기했던 단위라는 용어가요. 학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학점은 약간 대학생이나 하는 건데 이게 아직 그냥 고삐리고 약간 오리보리한데 무슨 몇 학점 들어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고상하게 되겠네요. 학점. 자, 그리고 수업 시간이 줄어요. 이거는 좀 느낌이 약간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204단위를 지금 현재 애들이 듣고 있는데 192학점을 들으면 이게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이름만 바뀌었지 이제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4시간에서 192시간으로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줄었나 봤더니 지금 현재는 교과, 국영수, 뭐 통과, 통사, 과학, 물투, 화투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180단위를 수업을 듣고 창의적 체험활동 있잖아요. 요게 지금 현재 24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총합의 이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겠죠. 그래서 교과가 174학점, 창체가 18학점으로 확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감과 동시에 이제 시간표 구성이 언니, 오빠나 형, 누나 때하고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그러면은 단계적 수용이고 단계적 진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특정 고등학교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95% 이상의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는 우리 서부학군에서는 선일여고와 숭실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 고등학교의 선생님들 어떤 상황이실 것 같으세요? 연수를 겁나 받고 있어요. 지금 교육받고 있고 저런 수업들과 학점이 바뀌게 되니까 편제가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교육개정안 자체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2015 교육개정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대입을 치르는 수능의 스타일이라든가 내신을 평가하는 평가 방식의 유형은 지금하고 동일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물들이 좀 이름도 바뀌고 시간도 좀 줄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상대평가, 뭐 절대평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고등학교에 있는 애들하고 똑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정리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23년도, 내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우리 친구들은 2022 교육개정안 고교학점제가 어느 정도 단계별 수용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대입을 치를 때에는 2015 교육개정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능은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본다. 그리고 내신도 평가 방식이 지금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밖에 없냐면 학교마다 이렇게 학점이 되고 이제 교과 내용들이 조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들의 편제들이. 당연히 고등학교마다 역량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가 다 똑같이 열리는 게 아니니까. 지금도 다르거든요. 당연히 고등학교들은 이제 서열화가 될 겁니다. 차츰. 자, 선택 과목의 편성학습의 주도성을 사실은 전국고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를 일반 고등학교가 따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전공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인프라가 다 구성이 안 돼 있는 학교가 많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방권 고등학교와 인서울 고등학교가 당연히 다르겠죠. 인프라가. 자, 그리고 교육특구, 지역별 거점학교, 그 각각의 분위기들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첫 페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력이 되셨습니까?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뭐야, 이제 특목고 보내야 되는 거임?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입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특목고 애들을 뽑는 구멍이 열려 있고요. 일반고 중에서도 서울시내 좀 좋은 일반고, 걔네들을 뽑고 싶은 구멍이 열려 있고, 일반고 중에서도 조금 약간 노멀한 학교, 뭐 전국자사 이렇게 다 구멍들이 다 각각 이렇게 다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조건 특목고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다 이제 알고 설계를 한 내용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중3이죠. 지금 약간 정신 막 똑바로 차려갖고 막 엄마 나 지금부터 완전 다 씹어 먹을 거야 막 이래요 지금? 안 그러죠? 안 그러죠? 어머님들은 약간 조금 좀 그런 분위기인데 애는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고 지금 약간 이제 뭐 자기 라이프를 즐기고 있죠. 나름대로. 자,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공감대 형성을 저희가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좀 해야 돼요. 계속 주지를 시키고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세 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현재 중학교는 뭐 전국에 있는 어떤 대치동의 무슨 중학교를 할지라도 당연히 성취도 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A, B, C. 자, 이번에 뭐 점수 받아온 거 보니까 몇 등급 뭐 A 받고 뭐 B 받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대체로 다 A 많이 받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탁 올라가는가 동시에 A 같은 건 없죠. 1에서 9등급으로 아이들을 줄을 세워서 4%, 11%, 21%, 1, 2, 3등급으로 줄 세우기가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만 있으면 완전 무엇이 아름답지만 실제로 어떤 건 5, 어떤 건 7? 실하냐? 약간 이런 느낌. 뭐야? 여태까지 돈을 들인 게 얼마고 지금 특강 들은 게 얼마고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얼마나 오지게 다 시켜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센 고등학교가 아니더라도 내신 따는 건 주인공으로서 사실 그거는 좋은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게 무조건 낙관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겠죠. 자, 어찌됐건 평가 기준은 확 바뀝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이 그걸 실감을 당연히 못하고 있어요. 어머님들은 하세요? 어머님들은 이제 첫째 아이들이 있으시니까 하시겠지만 지금 여유가 느껴지잖아요. 달아 막 이런 약간 여유가 느껴지시고 이제 딱 표정만 봐도 첫째 엄마들 다 티나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자, 두 번째는 생기부의 작성자가 주체가 조금 바뀌죠. 지금 중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 생기부가 있죠? 보셨죠? 지금 보셨다고 하셔야 돼요. 나이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지금 예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나이스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 아이한테 공부 얘기 또 이제 고임 얘기, 대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조금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께서 나이스 반드시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들어가셔서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는 상태가 반드시 되어 있으셔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중학교 때 생기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어머님들이 뭐 애가 생기부에 써서 내야 된다고 막 뭐 밤새고 하는 거 본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어떤가요? 학생들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담회 때 원래 핸드폰 안 들고 오는데 오늘 좀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등부 혹시 밴드, 중등부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비재원세 학부모님도 안 되어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초대를 드릴 건데 지금 일단 그 기본적으로 7월 19일로 기억합니다. 7월 19일 오후 4시 31분에 저희가 올린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전국에 어디에도 없을 건데 대성고 2학년 학생들한테 갑자기 7월 19일 미친 듯이 슬랙으로 이제 문의를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쌤, 학교에서 자기평가서를 작성해서 오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시즌이 어떤 시기냐면 고등학교 2학년이고 1학년이고 다 1학기 중간기말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식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진행을 했거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들이 옛날엔 방학 때 되게 편하고 좋으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생기부 1학기 마감하느라고 겁나 바빠요 지금. 그리고 또 보신 것처럼 고교학점제 저거 준비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많이들 힘드신 상황인데 자기평가서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애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래요. 그래서 질문사항이 이제 대성고답게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번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딱 이렇게 썼어요. 학교에서 이제 폼을 준 거죠. 자, 두 번째, 자신의 성취를 고민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한번. 세 번째는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뭐 질문 사항들은 총 10가지예요. 10가지. 그래서 뭐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가 물론 이제 여자일 수도 있지만 좀 남자 같은 여자일 수도 있고 특히 또 남학생들은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네. 글쎄요. 점점점. 물어보는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요. 물어보는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왜 이걸 써서 내라고 했겠어요, 대성고가. 생기부 1학기, 일단 담임종합의견, 그리고 창체활동의 내용들을 당연히 집어넣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써서 어필을 해. 이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취를 고민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있다면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저희한테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막 던져서 이제 슬랙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폭주를 했던 이유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묻지마 막 첨삭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일단 써봐. 그랬더니 나름대로 뭐 과학에서 무슨 과목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새끼야,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무슨 의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이제 이랬더니 이제 그걸 여러 번 반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이게 뭡니까? 학생이 작성을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애가 자기로 자필로 막 이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학교에서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아이는 이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입 전에 사실은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죠.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걸 모르고 있고 막 이상하게 쓰고 있으면은. 대성고 좋은 학교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10개 하는 질문까지 준 거죠. 안 주는 학교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것이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우리 금쪽이들이 공부를 좀 하는 이유, 또 공부를 동기부여를 시키는 어떤 방법들을 어떤 걸 쓰셨어요? 고기 구워줄게 뭐 아니면 뭐 게임 아이템 사줄게? 아니면 뭐 아이폰 바꿔줄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그런 게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아이도 어느덧 철이 들어서 공부가 그 아이의 가장 큰 고민이 되고요. 가장 스트레스 요인이 되면서 자기의 어떤 전부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열거했던 그런 내용들은 더 이상 본인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성취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대입을 하려고,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좀 없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어떤 구도가 좀 전환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현현하고 있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결국 고등학교 탁 1학년 올라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공통과목이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같은 과목들을 시험을 보고 모두가 다 상대평가에 해당이 돼요. 이래서 9등급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 열심히 빡세게 하고 고2 탁 올라가면은 지금 입시구조에서는 이때 뭘 정해야 되냐면은 일단 세 가지를 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계열을 정해야죠. 근데 사실 계열은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은 생기부상의 계열이 이때 정했다라는 어떤 표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열이라고 하면은 뭔지 대충 아시잖아요. 문과인지 이과인지는 물론이고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공학이냐, 순수과학이냐, 교육 쪽이냐, 아니면 인문 쪽에서도 무슨 사회과학 계열이냐, 어문이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헷갈린단 말이에요. 점수가 나와야 뭐 고르지, 솔직히. 뭐 쟤는 자꾸 뭐 의대 간다 그러고 약대 간다 그러고 광고 홍보한다 그러는데 광고 홍보 몇 개나 있냐고요. 그걸 계속 고집해봤자.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데 요때쯤 되면 탕탕 벌써 6번 봤잖아요. 모의고사 점수도 나와 있는 상태고 계열을 이때 정해야 돼요. 그래서 계열 정해야 되고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대입 전형을 픽스를 해야 됩니다.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이제 딱 여기 고2에 속해요. 지금 이 방학에 결정해야 돼요. 저희는 근데 아직은 못했어요. 왠지 아시죠? 점수 때문에 그렇죠. 이제 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계열을 정하고 대입 전형을 확정을 한다는 거는 대학을 이제 정시로 진짜로 보낼 건지 아니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로 보낼 건지 아니면 종합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좀 해야 윤곽을 잡으면서 우리가 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안 정해주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가 공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흔들려요. 내가 지금 이게 학원을 다니고 있고 스카도 다니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이 점수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전형 쓸지도 예상이 안 돼 있고 엄마 아빠도 잘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얘는 공부 좀비처럼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학원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짜 공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라서 이때는 엄빠가 많이 도와주셔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서 계열과 전형을 좀 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거 얼마 남았어요? 2년 안 남았어요 지금 이거. 1년 반 정도면 이제 나온 거예요. 그쵸? 우리 애들한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3 때 원서 쓰는 겁니다. 고3 1학기 때까지 이제 성적이라든가 생기부가 반영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정시로 돌린다 막 이런 얘기도 많고 애들이 그리고 정시 파이터 막 이런 말들도 생기고 또 학원 같은 데 전화 한번 걸어보신 분들은 이제 그 전화번호가 거기 입력이 돼서 엄청난 광고들이 막 온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미친 듯이 광고가 오거든요. 저 일부러 막 스파이같이 학원들한테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희 애 다니지도 않는 학교 이름 얘기하면서 저 선일여고 2학년 뭐 누구 엄마인데요? 그러면서 하니까 엄청 저한테 광고가 오는데 지금 이 시즌에 뭐 정시 파이터 광고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가 이해 가시죠 지금? 자, 그러면 현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주와 어학원은 그 은평구에서만 그리고 이제 서부학군에서만 한 19년, 20년 정도 된 학원이고요. 수많은 학부모님들을 뵀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세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겠어요. TMI지만 은평구 엄마들이 제일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도 결이 똑같아요. 엄마들하고. 너무 순하고 되게 진실성 있고 착하고 정말 뭐라도 더 아이들한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인데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좀 너무 낙관적이에요. 너무 낙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중학생 때. 그래서 중학교 학습 자체에 굉장히 낙관적이시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위험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A등급에 가려져 있으니까 얘가 진짜로 1등급이 아니라 3, 4등급일 수도 있는데 계속 뜨는 건 A가 뜨니까 뭔가 이렇게 정말 뭔가 기분 좋은 어떤 메시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고등학교 가서는 내신만 잘하면 돼. 이제 이런 마음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지? 내신 땄을 때 유리한 학교가 어딜까? 불리한 학교는 어딜까? 이제 거기가 초집중이 되어 있으시죠.
세 번째는 이제 생기부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컨텐츠가 아니고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생기부에 대해서 나 완전 자신 있어. 다 덤벼. 이런 엄마는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약간 낙관적으로 나름 열심히 챙긴다. 모르겠어. 애가 그래도 뭐 이것저것 써서 내고 뭐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내신이 안 나와버리면 이 점수 갖고는 인서울 못 가겠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일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노답인 것처럼 느껴지면 애가 이렇게 얘기해. 엄마 나 이걸로 못 갈 것 같으니까 정시로 돌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서 엄마 아빠도 같은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속마음 번역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정말 낙관적인 이유가 뭘까요? 고등학교 가면 상대평가로 할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지금은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다 이제 조금 몇 개월 뒤면은 다 나올 텐데 굳이 뭐 지금부터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냐. 그리고 입시가 굉장히 긴 싸움이고 고3 때까지 공부시키고 하려면 지금부터 짐 빠지고 얘도 질려버리면 못한다. 얘 페이스에 어느 정도 맞춰주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입시가 많이 바뀌어서 고3 때 파이팅 넘쳐도 사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1 때 이미 상대평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고등학교 공부는 내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서부학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내신이 굉장히 1점대로 극상위권 아이들조차도 학교 분위기 분명히 작용하는 거 인정. 그런데 내신이 저렇게 좋아도 무조건 학종으로만 쓰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학종으로만 6장을 쓰겠대요. 이유가 뭘까요? 모의고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내신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모의고사는 겁나 이거는 완전 집중력 초집중. 근데 정색하고 본 적도 별로 없어요. 3월 보고 6월 안 보지, 9월 보고 11월 보지, 무슨 퐁당당 퐁퐁 이렇게 보고 보다 자기도 하고 애들도 별로 열심히 안 보는 것 같지. 그러면은 그닥 내신보다 자신 있게 점수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아이가 부정하고 싶은 요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의고사를 열심히 본 적이 없어 성적 안 나오니까 교과로 써갖고 최저 맞추려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으로 이제 약간적으로 6학종을 써버리는 이런 폐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기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챙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름이잖아요. 나름. 집단에는 열심히 챙기는 거죠, 아이가. 자, 그리고 정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쉬프트를 하려는 상황은 뭐냐면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잘 나오면은 인정을 해요. 그런 아이들이 덜어 있어요. 모의고사가 내신보다는 굉장히 점수대가 안정적으로 계속 1, 2를 쳐준다. 여기도 학부모님 중에 계십니다, 지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 내신이 안 나오니까 정시로 돌린다예요. 기적의 논리죠. 모의고사가 잘 나오니까 정시로 돌려야 되는데 내신이 안 나오니까 정시로 돌린다. 기적의 논리예요. 있지도 않은 이상한 논리인 거죠. 자, 이런 학부모님들 자녀는 대체로 뒷페이지에 다른 사례들로 보여드릴 겁니다.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B형 학부모님이 계세요. 있어요. 소수인데 계세요. 외로우세요, 그분은. 근데 학생의 일단 객관적인 수준을 파악을 하십니다. 중학교 내신에 A라고 갖춰져 있지만 이 A를 조금 더 잘게 쪼개고 평균과 표준 편차와 등수들을 계산해서 몇 % 안에 들어가는지를 계산하실 수가 있는 학부모님이 계세요. 자기가 못하면 갖고 오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대입의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카더라 통신 대지 엄마한테 어서 그 얘기 듣는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속해서 주기적인 공부를 하시면서 굵직굵직한 내용들의 변화에 기민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학생과 일단 공감대 형성이 잘 되어져 계시는 학부모님일 겁니다. 물론 여기도 계시는데 좋은 대입 결과를 만들어낸 상당수 정말 많은 학생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아이가 관계가 당연히 좋더라고요. 막 이제 안 좋을 때는 뭐 안 좋을 때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순신 엄마가 별로 없는 거지. 제가 전화했다는 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적들에게 내가 죽은 것을 얘기하지 말라. 언제까지?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면 아이가 잘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저 대신 이제 얘기하시는 멘트인데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어찌됐건 학부모님이 아이랑 정말 저렇게까지 좋다고 다 큰 애를? 저렇게 큰 애를 아들을 저렇게 뽀뽀하고 막
막 엉덩이 두드리고 너무 관계가 좋고 이런 것들을 좀 심심찮게 보게 돼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 학부모님은 상대평가를 통해서 고1 예상 등급을 확인하시는 경우입니다. 고2 들어가기 전에요. 그리고 학생에게 수능에 맞는 수능학습의 로드맵을 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만 한다고 이렇게 막 자축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방학 때밖에 그걸 못해요. 여름이랑 겨울방학 때밖에. 그래서 그때 제대로 된 수능의 학습의 로드맵을 미리 탁 짜주고 요거만 하자 우리. 그래서 방학 끝나면 9월 모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9평에서 2등급 2개만 맞으면 돼. 하나는 영어, 하나는 사탐. 요것만 해. 나머지는 내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가닥을 좀 잡아주는 거죠. 근데 애들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하다가 엄마 뭐 누구한테 들으니까 어쩌던데. 아니야. 엄마가 더 공부했어. 2개만 해. 엄마 믿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전국적 생활기록부 대입 경쟁력을 파악을 합니다. 내 자식의 생기부밖에 못 보잖아요, 사실은. 근데 각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자기 학교 고등학교의 이 생기부밖에 못 보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전문가의 어떤 의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시 지원할 때 가능한 대학이 어느 정도 선인지를 엄빠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세요. 1학년 마치고 2학년 1학기 중간 기말 끝나게 되면은 윤곽이 나타나요. 거기서 뒤집어지는 경우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목표 대학도 거기서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학부모님들 어느 형에 속하세요? A.B? A to the B? 예, B가 되셔야 되겠죠. 이거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도 다 처음인데, 고등학교 엄마 아빠는 처음인데 지금부터 이게 좀 기준이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아버님들 많이 오셨는데 확실히 아버님들이 좀 전략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다채롭게 해야 될 때 아빠가 한번 세게 한번 탁탁 얘기해 주시면 그게 또 그렇게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든든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속마음 번역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실제 사례들을 한번 소개를 시키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첫 번째인데요. 일단 지금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현재 이 성취도 평가 ABC에 가리워져 있는 내 아들, 딸의 진짜 찐 리얼 데이터 성적 분포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길이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각 중학교 담당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막 시원하게 긁어주시나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좀 약간 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3월하고 6월이 되면 저희는 모의고사를 지금 다 봤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이제 재원생 같은 경우는 3월에 영어만 본 게 아니라 국영수를 다 봤어요. 그리고 6월에도 국영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모의고사를 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수학도 국어도 영어도 이제 100분, 90분, 70분 해갖고 모의고사를 다 실시간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성적표를 받게 됐죠. 자, 그래서 국어가 23%, 수학이 23%인데 상위 23%가 아니에요. 하위 23%인 거죠. 그럼 이게 오지선다잖아요. 이게 다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다 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시험지를 아마 처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 안에 그거를 풀어낸다는 것조차도. 그리고 영어는 이제 학원을 다니고 저희는 모의고사로 계속 애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보잖아요. HP1만 빼고는 지금 이번 학기 계속 진행을 했었었는데 63점이 나와서 4등급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한테 목표 100분위를 설정을 해주고 싶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목표 100분위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영어만 79점 받아서 3등급 만들어라. 다음번 6월 모평에서 두고 볼 거야.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 친구는 예일과 동명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수학과 국어는 그 학교 가서 내신이 얼마가 나올지 계산이 안 나와요. 페일이니까. 근데 영어는 3.5에서 2.5. 예일 가면 너 영어 3.5다? 동명 가면 너 2.5야.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예상 점수를 합니다. 자, 6월이 됐어요. 6월이 됐는데 여전히 어때요? 국어는 지금 손을 안 썼어요. 국어를 너무 손을 안 써요, 진짜. 국어를. 왜 이렇게 애들이 국어를 못해요? 국어를 안 하니까. 국어를 공부를 안 하잖아요. 영어랑 수학은 그나마 학습량이 지금 어느 정도 계속 이제 경각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학원도 되게 많고 안 다니는 애가 누가 있어요, 사실. 근데 국어는 안 하는 애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 학습량이 지금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공부를 그만큼 하질 않으니까 얘는 계속 안 한 거예요.
그나마 수학은 이제 4등급 나오고 영어는 이제 오르긴 올랐습니다. 등급은 오르지 않았으나 점수 자체는 이제 63에서 69점으로 이렇게 6점이 올랐네요. 한 2문제, 3문제 더 맞은 거예요. 지금 전월보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친구 예일과 동명 갔을 때 내신 등급이 얼마 나올 거라고 저희가 추산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떠세요? 굉장히 현실적인 성적표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성적표. 지금 여기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시험을 볼 때 주최를 하고 성적표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저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서 지원하는 학교가 다 다채로울 텐데 그 고등학교의 내신까지 환산을 하려면 저희만의 Z점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걸 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어떨 때는 이거 봐라 이거 니네가 영어학원인데 이걸 왜 보냐 지금 애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의미가 없다 힘들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도 좀 보게 하셔야죠. 그렇죠? 이런 거를 현실 직면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아까 앞에 있었던 페이지 학생과 크게 별반 다르진 않은데요. 국어는 더 심해요. 11%, 7등급, 수학은 5등급, 영어만 잘해. 73점. 잘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친구는 이제 선정고등학교와 동명여고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여기는 지금 배치를 안 했습니다. 6월달이 됐는데요. 국어가 많이 올랐어요. 국어가 많이 올랐고 4등급, 수학이 4등급, 영어가 2등급 해서 선정고등학교를 가면은 각 과목의 내신의 예상 등급, 토탈로는 2.67, 동명 가면 2.17등급 예상이 된다. 이제 저런 게 나오니까 저걸 가지고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약간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학부모님이 중학교 3학년 자녀예요. 그 아이예요. 학부모님께서. 내가 지호고 내가 승진이에요. 그럼 내가 승진인데 태어나서 3월 달에 국어랑 영어랑 수학이라는 모의고사를 갑자기 이주화해서 냅다 봐버렸어요. 지겨워 미쳐. 100분? 와, 중간에 막 자버리고 싶고 이게 뭐야. 문제 왜 이렇게 많고 시험지 왜 이렇게 6페이지, 8페이지 난리 나고 막 국어는 비문학이 막 3개씩 좌르르르 있고 뭐 이게 외래어야? 이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3개월 뒤에 또 봤어요. 그래서 약간 보기 싫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또 뭔가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엄마한테 또 막 보내요. 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아이의 마음은 어떤 것이어야만 할까? 그리고 저거를 못 본 아이는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이거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우리가 같이 추구하는 바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를 잘하게 한다, 수학을 잘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거죠.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험은 이미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거기에 맞는 공부를 시키면 점수가 올라가요. 이 단계별로 말이죠. 근데 지금 사실상 3월과 6월에 2번 봤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점수로 바로 이렇게 체득화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 그러면 익숙해지냐고요. 고1 되면 이제 바로 실전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는요. 이제 2번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원서 쓰기 직전에 미만고라고 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국영수 이제 시험 보는 건데 이름이 이제 완전 이제 실전이야. 연습 담아 다 쳤냐? 이제 실전이다. 9월하고 11월에 2번을 봅니다. 9월에 한번 정색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붙인 이름이고요. 어느덧 이제 한 5년 차 된 것 같아요. 저거를. 근데 저게 어떻게 아시는지 외부 어머님들이 되게 타 지역에서도 오셔가지고 신청해서 보세요.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9월달, 11월달에 날짜 잡혔고요. 일요일날 봅니다. 그래서 유료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외부 학부모님들도 많이 신청을 좀 하고 계시는 상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이제 해마다 그 현장에 가요. 일요일날 이제 감독하고 뭐 이러면은 이제 다 고사장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데 좀 놀랬던 거는 너무 진지해요.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와, 좀 되게 좋다. 그리고 막 되게 조용하고 자거나 엎드리는 애는 없어요. 그 정도 분위기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고등학교 원서 쓰기 전에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보면 본 거죠. 그래서 3, 3, 1 나왔고 동명 예일 갔을 때 내신 등급 나오게 되고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예상 등급을 받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7월이잖아요. 그러면 9월, 앞으로 도래하는 9월과 12월에 원서 쓰기 직전인 11월
이때 미만고가 2번 있다라는 거, 2번 다 반드시 응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가지고 원서 쓰는 거예요. 근데 걔 중에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애는 분위기를 너무 타요, 선생님. 그래서 얘는 옆에 애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면 얘도 따라서 되게 열심히 할 애인데 옆에 애들이 참 어리버리하고 막 얼타고 있다 그러면 같이 하고 약간 놀 거 같대요. 그럼 제가 이제 여쭤봐요. 그래서 어느 고등학교 선택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제가 되묻죠. 성적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성향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향이 뭐가 중요해요? 성적이 중요하죠. 성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분위기 때문에 공부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애들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쵸 어머니? 고등학교 갔는데 무슨 분위기를 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노는 애, 화장하는 애, 주먹 좀 쓰는 애, 운동하는 애, 공부하는 애 여러 짱들이 있겠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냥 자는 애와 공부하는 애 2종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뭐 주먹 쓴다고 그러면 뭐야 병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지. 화장하고 미쳤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애들이 얼굴을 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점수가 나오면은 이제 자존감도 채워주면서 서서히 애가 이렇게 가는 거지. 따라서 성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현재 상태의 성적이 중요한 거고요. 그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무슨 상담을 하냐는 거죠. 미만고를 반드시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흥분을 했지 내가?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이제 2가지 큰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 2번째 변화가 좀 많이 중요하다. 그런데 별로 노출이 지금 안 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째 입시를 치르신 학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그 친구들 입시 치를 때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입시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지금 우리 친구들은 2015 교육개정안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2015 교육개정안에 첫 번째 애들이 있겠죠. 그 전년도와는 사뭇 다른 입시안으로 치르게 된 걔네들이 누군가요? 현재 대학교 1학년의 현액으로 붙은 애들입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부터 뭐가 생겼냐면요.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하고 갑자기 무슨 선택 과목 같은 게 생겨가지고 선택을 하라고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도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들은 1부터 9등급까지 서열을 하더니 진로 선택 과목들은 그렇게 서열화하지도 않고 갑자기 중학교 때처럼 ABC 성취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시안으로 대입을 치른 첫 해가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근데 뽑아놓고 나니까 첫 해니까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대학이 고교 과정이 바뀐 것에 대한 반영을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은 뭘 원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그레이드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스카이는 스카이대로. 또 그 아래 중경 외시까지 이렇게 딱 대학들이 있으면 각 대학들은 동국대는 우리 동국대 딱 이 수준에 올 수 있는 애들 중에 정말 괜찮은 애들 왔으면 좋겠다. 일반고 애들 중에서도 좀 똑똑스한 애들 왔으면 좋겠고 특목고도 바텀으로 우리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서 걔네들이 딱 와서 오랫동안 다니고 반수한다고 뛰쳐 안 나갔으면 좋겠고 와갖고 학점 이수 잘해서 취업까지 연결했으면 좋겠다가 모든 대학의 속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미친 듯이 연구를 하는 게 입학사정관이고 대학들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간절해요. 그 설계를 계속 하는 거죠. 얘 지방에서 왔어? 얘 일반고 출신이야? 얘 특목자사고 출신이야? 얘 그래서 무슨 전형으로 온 거야? 얘가 그래서 학점을 몇 점까지 받은 거야? 중간에 이탈했어? 또 반수하고 딴 데 간 거야? 마지막에 취업까지. 계속 연구하고 보고서 써서 컨펌 받고 까이고 이러다가 나오게 된 게 입학 전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첫 해가 진행이 딱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몇 개의 대학은 실패했어요. 특히 어떤 전형에서 실패를 했느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좀 망필 이런 학교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라고 제가 지정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했다가 엄청 깨졌는데 근데 아무튼 이 영상을 생각보다 많이 보세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보세요. 학교에서 제 영상을 틀어주시기도 하신대요 지금.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있는 거 아시죠?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과 생기부를 쫙 추려갖고 교과전형으로 쓰고 종합전형으로 써서 합의 6개의 원서를 쓰는 거예요. 3 쓰기도 하고 2 4 쓰기도 하고 4 2 쓰기도 하고 뭐 아까처럼 6학종을 쓰는 애들도 있겠죠.
그동안의 교과 전형이라는 거는 아주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애들을 뽑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고등학교 3등급, 예일여고 3등급, 학교 안 봐요. 그냥 3이면 3인 거예요. 같은 3등급이 아니라는 건 다 알지만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의 최저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2합 5를 갖고 와, 3합 6을 가져와. 이런 것들의 최저를 맞추면 당당당 합격! 이렇게 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아주 클리어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합격을 할지 불합을 할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아주 클리어한 전형이었는데 그간 이제 2015 교육과 전형 되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것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것은 교과 전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합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뽑아놨더니만 이게 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숫자만 보고 정량적으로 아이들을 뽑았던 이 전형이 모든 대학은 아니고요. 서울 시내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는 이제 서류도 볼 거야. 이제 서류도 볼 거야 라고 발표를 했어요. 언제 했냐면 지난 4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그 4월 달에 발표한 내용은요. 이제 뭐냐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있잖아요. 얘네가 입시를 치르게 되는 해가 내년이잖아요. 그럼 2학년 4월에 발표를 해야 돼요. 각 대학들이. 내년에 애들 뽑을 때 우리가 무슨 전형으로 어떤 평가 기준으로 애들을 이렇게 몇 명을 뽑을 거야 라는 거를 아주 몇 명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뽑을 전형 자체를 다 대학들이 발표를 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저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게 큰 변화예요. 자, 그리고 종합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서류 다 보는 거예요. 정성적 평가. 그러니까 하나고 3.1등급, 예일여고 3.1등급 당연히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원점수 보는 거고요. 그리고 평균도 보고 표준 편차도 보고 생기부도 보고 면접도 본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 요소는 학업의 역량. 학업의 역량이 뭐예요? 공부 잘하냐? 국영수 잘하냐 너. 자, 그리고 진로 역량. 진로 역량 뭘 보는 거죠? 선택 과목을 제대로 잘 했는지. 제대로 잘했다는 얘기는 일단 A를 받았냐? A 안에서도 90점이 넘고 98점, 99점인 A가 있고 72점인 A가 있는데 그것도 다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뭐죠? 싸가지가 있어? 너 지금 너밖에 모르는 애 아니야?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건데 다 봐요, 실제로도. 점수 포진도도 있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가 2015 교육개정안으로 바뀌어서 대학교 1학년이 발생을 했고 그 뒤에 지금 현재 고3, 고2, 고1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대입 전형의 변화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작년에. 예를 들면 진로 선택 과목들의 내신 반영을 거의 안 한 학교가 되게 많았습니다. ABC 평가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상위권 50% 이상을 다 A를 줘버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상위권 대학들은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 혹은 정량적 평가를 하겠다, 진로 선택 과목 다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들을 속속들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그러다 보니 이제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종합 전형의 약간 순한 맛?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러다 보니까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역량을 보여준다라는 요 요인이 이게 애만 잘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해본 적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의 역량 과시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년처럼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가 어디야? 이렇게 한 가지 카테고리만 보고 선택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동시에 진로 역량에 대해서도 같은 비중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자, 결국 뭐냐? 내신 잘 봐라. 그리고 생활기록부의 진로 역량이 완전 필수다. 자, 그리고 이름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공적합성, 전공적합성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용어가 바뀌어서요. 전공적합성이 아니라 진로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 바뀌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1학년 때부터 무슨 약대, 의대 이거 자체가 2015 교육개정안 안에서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전공 자꾸 이러는데 맞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뭐 고등학생이 무슨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어떤 계열로 약간 더 제너럴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아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입이 저렇게 바뀌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 주요 대학들이 발표를 저렇게 이미 했고 저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근데 왜 저렇게 바뀐 것 같으세요?
고교학점제로 가고 있잖아요. 고교학점제라는 거는 선택 과목의 이틀 자체가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거점학교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것도 이수가 되고 학점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대학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눈이 벌게져갖고 막 그냥 무조건 기존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뽑았던 것에 에러가 난 거고,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으로 이제 탁 던지고 떠났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대학 사업 구조 뭐 이런 이름들을 불러서 이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걸고 대학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진로 역량에 대한 어떤 결을 맞춰서 입시안을 바꿔라라고 공지가 나온 상태에서 픽스를 다 해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그게 다 발표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뀐 거죠. 근데 이제 혹자들은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정시가 확대된다! 막 이러고.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된다. 축소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키워드들이 너무 난무를 했어요, 작년에. 그쵸? 학생부 종합이 어떻게 폐지가 되죠? 고교 학점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선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입시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은 상위권이나 강남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한테도 자극적인 거는 사실은 의치한의대라든가 뭐 상위권 대학들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지, 우리가 막 동국대를 공부한다고 그러면 별 관심 없으시잖아요, 사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거기에 맞춰서 정시 확대된다는 얘기가 확성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은 내신이 안 좋으니까 이제 학종이 폐지된다 막 이런 말들에 이제 낚이게 되는데, 입시구조는 그렇게 바라보시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도 아니고 우리가 정시 파이터가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한테 수시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카드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열려있는 전형이 뭔지를 그걸 바라보고 집중해서 그 요소들을 좀 따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대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신도 되게 중요하고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원서를 이제 고등학교를 쓰셔야 되는데 각 고등학교 지금 상태 어떠냐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일단 상태를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정리가 돼 있는 내용을 저희가 취합해서 지금 공개를 같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성 예일 선정이 지금 앞에 좀 묶여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학업 분위기라든가 내신 따긴 조금 어려운 반면에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몰려있고 분위기는 좀 좋은 편인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 선정은 일반반이 아니라 과중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대성고등학교는 국어 같은 경우 지금 평균이 84, 수학 평균 83, 영어 평균 84점이에요. 근데 우리 대성고가 진짜 다른 학교에 없는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표준 편차가 한 자리예요. 와, 이제 평균에 바글바글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 틀리면 막 갑자기 2등급 떨어지고 막 100점 높은 거 떨어지면은 틀리면 막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떨어지고 이런 애들. 그리고 90점 이상의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30.5%가 90점 이상. 그리고 수학도 90점 이상이 32%. 영어가 90점 이상이 34%.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상태인 거죠. 대성이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내신 따기가. 그러니까 표준 편차 너무 적고 애들 인원도 굉장히 적은 데다가 시험이 쉽냐고요. 또 시험은 제일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 자, 두 번째 이제 예일여고가 있습니다. 예일여고는 대성고에 비해서 평균 점수들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하고요. 표준 편차는 두 자릿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주목하셔야 될 게 90점 이상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52.4 실화냐고요. 수학은 47.6이고 영어는 28.1인데 이상하다. 90점 이상이 28.1이라니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제 기재된 내용이잖아요. 수행평가 합산한 그 점수겠죠. 그러니까 지필로는 사실은 90점 초반대가 한 1등급 정도니까 4%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자, 어찌됐건. 그리고 선정고등학교 지금 보시면서 비교하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약간 상상을 좀 하시면 돼요. 아, 대성고등학교는 일단은 완전 조금 하는 놈들만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완전 하위권이 아예 없네. 근데 이제 물정 모르고 거기에 써, 애가. 파이팅! 막 이러고 막 아빠도 막 아빠 대성 나왔잖아. 내 후배 돼야지. 막 이러는데 애 막 지금 난리 났어. 이제 이러면은 진짜로 그 학교 실적 보시면요. 4년제 대학을 몇 퍼센트를 보냈고 전문대를 몇 퍼센트 보냈고 이런 게 다 학교에 이제 써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지금 학교 알림에 다 오픈돼 있어요. 근데 대성고 전문대가 2명. 그러니까 아예 안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재수를 시키든가. 거의 재수도 많이 하고.
자, 그리고 예일여고는 뭐 상위권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를 뚫고 올라가서 3등급인 애가 2등급 된다라는 거는 정말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진짜로. 애가 안에서가 아니라 애는 죽을 똥 살 똥 하고 막 탈모 오고 이러지만은 안 뚫어진다. 이게 이제 특징인 거죠. 다른 학교들을 보시면은 비교적 이제 어떤 특징들과 분위기가 보이시는데요. 숭실고등학교도 보이실 거고 좀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좀 가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학생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실제 사례의 점수예요. 첫 번째 학생은 이주와 A고 두 번째 학생은 이주와 B입니다. 어느 학교인지 맞춰보세요. 남학교예요. 첫 번째 학생은 등급이 전체 3학년 1학기까지 해갖고 1.2등급이 나왔어요. 얘는 뭐예요?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이죠. 자, 원점수 받은 거 봤더니 89점, 88점, 91점, 87점, 94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원점수가 좀 낮아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 보니까 다 두 자릿수 넘죠. 이거 아까 대성군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 어딜 것 같으세요? 남고. 시옷. 숭실고. 아, 이 친구는 지금 이건 내신 점수만 있잖아요. 얘는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얘 전교 1등입니다. 이 점수였을 때 가정으로 봤을 때 얘는 어딜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얘가 만약에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애다. 전교 1등인데 3합 6을 맞출 수 있다. 3합 7을 맞춘다 얘가. 이러면은 뭐 다 쓰죠.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서울대, 카이스트, 고대, 최초합 이렇게 때려버린 애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얘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못 때렸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근데 만약에 충족을 한다면 사실은 얘는 이제 학교장 추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열린 문들이 있어서 얘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뽑아서 이제 학교들이 선정을 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얘가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어디다? 한양대. 전교 1등인데. 만약에 여자아이면은 이대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성균관대 이런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이제는. 왜죠? 정성적 평가를 교과에서 해버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한양대랑 이대는 정성적 평가를 안 하거든요, 교과에서. 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전교 1등이었으면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효자 노릇을 한 거예요, 얘가. 근데 최저를 만약에 못 맞추거나 생기부가 만약에 구성해서 딸린다 그러면은 진짜 한양대 가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미쳐 진짜. 이거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진짜. 자, 두 번째 학생입니다. 내신이 1.8등급이에요. 자, 그리고 표준 편차 보시니까 어느 학교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예, 대성고등학교입니다. 이 친구는 근데 위에 있는 학생보다 원점수가 상당히 높네요. 와, 진짜 대성고는 이 정도 점수를 받아도 사실은 1위라는 숫자가 나란히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좀 빡세죠. 자, 이 친구는 생기부를 보면 논리적인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가 탁월한 학생이라는 내용들이 물론 저렇게 글씨로 써있지는 않지만 요소에서 정말 현감팽감들이 미친 듯이 폭주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얘는 당연히 종합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적을 단순히 1.2야, 1.8이 더 불리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얘는 종합에 굉장히 최적화된 학생. 그래서 원점수, 평균점수, 표준점수, 교과세 특으로 종합적 판단을 해서 얘는 종합 전형으로 스카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숭실고 나온 학생은 저 상태는 못 가잖아요. 한양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대를 보낼 수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뭘 노력을 해갖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표준 편차를 얘가 어떻게 바꿔요? 얘 혼자. 평균을 얘가 어떻게 바꿔요? 얘 못 바꾸죠. 얘가 바꿀 수 있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예, 최저도 물론이고요. 일단은 생기부 자체에서는 원점수를 올려야 돼요. 원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 정도 해도 전교 1등이고 1.2등급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안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이 바라보는 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점수를 조금 더 높여야 됩니다. 작년 합격생 경우 걔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다 99, 100이었어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A가 나왔는데 그게 하나 98이 떴어요. 그러니까 원점수로는. 얘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이 A로만 되지 않는다. 내가 가려는 대학에서는. 그래서 98이 나와서 그걸로 막 굉장히 긴장했어요. 나 이것 때문에 나 이거를 하나 틀려가지고 98을 받아갖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불리해지면 어떡하죠, 선생님? 두 번째는 생기부를 바꿨죠.
생기부가 그렇게 일반고스럽게 너무 밋밋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조금 탁월한 생기부로 얘가 진로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부분적인 어떤 계획과 그런 실제적인 내용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붙은 거예요. 사실은 대선고에서 서울대랑 고대랑 카이스트를 동시에 붙는 게 쉽나요? 대선고에서? 대선고에서 어렵잖아요. 강남에서 쉽나요? 어렵잖아요. 근데 교과 전형으로 숭실고에서 갈 수 있었다는 거는 얘만의 뭔가 있는 거지, 숭실고가 뭐 너무 잘해서 보냈다? 이런 공식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마다, 고등학교마다 사실 조금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복잡하신가요? 네, 복잡하시죠? 왜 복잡하신지 아세요? 아직 학생의 성적을 모르셔서 그러세요. 그쵸? 기준이 없잖아요. 전교 1등? 98점? 그러니까 뭐지? 막 이러시는데 지금 성적을 아직 모르셔서 지금은.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이제 우리 지금 이렇게 오시고 고등학교 선택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가족회의도 하실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다 주요 대학을 보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은 문 닫는 대학도 많아졌고요. 지방권 대학들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다 보낼 수 있어요. 부산대, 부경대 다 갑니다. 대학의 정원이 지금 있고 애들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주요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박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주요 대학을 보낼 때에 예전에 이제 우리 선배들, 입시 선배들 또 큰아이 보내셨을 때에는 준비할 것들이 조금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었어요. 주요 대학을 보낼 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대, 성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상까지 발표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가. 근데 교과 전형이 더 이상 그냥 단순한 정량적 평가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정량적 평가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개만 하면 됐어요. 그쵸? 근데 이제는 생기부도 챙겨야 되고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챙기면 뭐다? 전교 1등이 한양대 간다. 전교 1등이 이대를 간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전년도 선배가 무슨 전형으로 어디를 갔다라는 게 기준이 되기가 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요 대학을 갈 때. 그래서 그 속내를 다 뜯어서 내가 내 새끼에 맞는 전략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한다라는 게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하긴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고 있으니까 나라고 못하겠는가, 어떻게 됐건 해봐야지, 파이팅, 이제 이런 게 좀 필요하시고, 이 대학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밑에 대학들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똑같이 갈 수는 없죠. 맞짱뜰 학교는 아니니까. 하지만 내신과 수능 최저, 생기부라는 이 키워드는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기부, 진로에 대한 역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의 핫 키워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경희대 발표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는 지역균형이라는 말로 올해부터 입시의 이름을 바뀌었어요. 전형 이름을. 그러니까 작년도에 대학교 1학년 애들을 뽑을 때 저 이름이 아니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교장 추천 전형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 이름 바꿨을까요? 창피하니까. 작년 거 아니거든? 이러려고 지금. 작년 게 지금 없어졌는데 한 해 만에 없어진 거예요. 그 전형이. 근데 전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꿨어요. 지역균형이라고 바뀌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가 80이고 출결이 10이고 봉사가 1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내신 100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출결하고 봉사해서 빵꾸 나는 애가 어딨어요. 그쵸? 학교장 추천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신으로만 100%를 뽑은 거였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뽑았더니만 원하는 재원을, 원하는 인재를, 원하는 경쟁률을 취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름을 바꿨고 교과가 56%. 그럼 출결하고 봉사는 다 그냥 만점이라고 치면은 근데 여기서 없었던 게 생긴 거죠.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게 30%가 들어갑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100으로 봤던 게 교과 종합평가라고 하는 요소가 30이 들어가서 이제 내신은 70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아까 아신 것처럼 수능 최저 맞춰야 되잖아요. 수능 최저는 작년하고 동일해요. 근데 이제 의대하고 한의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약간 변화가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가장 큰 변화는 생기부 보게스, 정량적 평가 이제부터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교과종합평가 이 30% 요거 없었던 거 생긴 거, 요게 무슨 의미냐? 지원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했느냐? 환경공학과 가겠다는 놈이
갑자기 환경공학과 관련된 선택 과목을 안 하고 엉뚱한 과목을 혹시 선택했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신 따기 좋다고 갑자기 엉뚱한 거 선택한 거 아니야? 이런 거. 세특에서 보여지는 수업의 태도와 학업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전형 구성 방식은 단순 교과 성적으로 줄 세우기보다는 학교의 수업 프로그램의 질과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로 지필고사에만 집중하고 수업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성적 우수자를 걸러내겠다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수업 질을 평가하겠다. 자, 그리고 학생의 학업 능력은 수능의 최저 기준 교과 세특으로 파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같은 얘기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친구들은 뭐 여기에 속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2015 교육개정안에 있는 거고 상대평가, 성취평가 여기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1학년 때만 상대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1학년 때는 상대평가하는데 나머지 선택 과목이라는 거는 죄다 다 성취도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학점 이수를 하겠다는 거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하게 되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입시가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다 배우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이랑 공통과학, 공통사회라는 과목 5개를 공통적으로 다 보고 고등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한문을 1학기 때 하는 학교도 있고 한국사 하는 학교도 있고 보건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조금 다채롭긴 한데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통해서요. 관심 분야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건 미리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어요. 관심 분야라는 건 뭐냐면 국영수에서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공통사회와 공통과학 영역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문과는 공통사회에서 찾아야지 이과는 공통과학이 아니고요. 얘네가 문이과 통합시대잖아요. 2015 교육개정안이잖아요. 아무리 공대를 가래도 공통사회 과목에서 관심 분야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말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관심을 가졌더니 나 이거 너무 재밌고 새롭게 알게 된 게 있고 조금 더 지식을 확장해야 되겠고 책도 읽었고 탐구보고서를 썼으니 고2 때는 내가 물리를 선택해야 되겠어. 일반 선택에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아다리가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은 조금 더 심화된 투 과목들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의 수업 편성, 학생의 노력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고 고1 때는 막 의대, 약대 이러시면 진짜 안 돼요.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성적도 안 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 사실은. 그리고 아무리 성적이 되더라도 생기부에 굳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입시를 이해를 좀 못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국영수에 제발 그런 전공 좀 넣지 않으셔야 돼요. 영어에 의대 얘기가 왜 나와요? 미쳐가지고 막 여자애들 막 의대를 가기 위한 나는 영어 교과서를 보면서 뭐 이게 왜 나와 갑자기. 너무 이상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국영수는 그냥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이제 선택 과목에서 진로의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탐구보고서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앞장에서 조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이쯤 되면은 조금 혼재가 되실 것 같아요. 내신 따기도 되게 중요하고 진로 역량도 되게 많이 보여줘야 된다면 결국엔 우리 애가 일단 성적이 좀 나와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대성이랑 예일이랑 선정과는 가라소리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고교학점제로 가고 있는 이 방향에서 만약에 그 3개의 고등학교가 아니라고 했을 때 무조건 불리하냐면 그거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불리한 거죠. 한 예를 들을게요. 지금 현재 예일여고는 무슨 거점학교예요? 수학 거점학교입니다. 과학 중점반이 있고요. 수학 거점학교예요. 그러니까 거점학교라는 학교들이 있어요. 인창고등학교는 혹시 아세요? 무슨 거점학교인지? 거기는 과학 거점학교예요. 자, 그리고 숭실고등학교도 거점학교예요. 음악 거점학교예요. 음악 거점학교. 그래서 아무튼 이 거점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고등부에서 8개 고등학교를 이제 아이들을 내신을 치고 생기부를 관리하고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점학교 수업이 굉장히 일반화돼서 만연해서 프로그램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학교가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예일은 완전 돌아가고 있어요. 대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창고 남자애들이 예일여고 교정에 저벅저벅 들어와서 수학 수업 같이 듣는 거예요. 어떤 특정 요일에.
예일 여고 애들도 과학 거점학교 이제 인창고 가가지고 수업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와 좋겠다 대박. 막 남자애들하고 막 썸 타고 막 완전 장난 아니겠다. 와 근데 헐 완전 오징어밖에 없다고 막 이러면서 전혀 아무런 느낌이 1도 없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얼굴 표정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되게 만연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벌써 몇 년이 된 얘기인데 근데 다른 학교 애들한테 거점 학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래요. 그거 약간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래요. 아예 몰라요. 그러면 지금 언급했던 그 만연해 있는 고등학교에서만 자격이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전국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거고 신청 접수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듣는 건데 어떤 애들은 사실 안 들어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걸 또 듣고 꼭 들어야 되는 명지, 동명, 뭐 선일 이런 애들은 아예 모르고 앉았고 이게 좀 답답하다는 것이죠. 근데 들어도 내신이 좀 좋아야 뭐 거점이고 뭐고 듣는 게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꼭 들어야 되고 들으면 참 좋겠고 신청 접수를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애도 모르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그냥 이 학교에서는 약간 이게 한계인가 보다 이게 답답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숭실고라든가 충암고라든가 이제 우리 이런 고등학교에서 분명히 좋은 대학들의 실적을 다 갖고 있어요. 그 학부모님과 자녀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공부해서 미리 알고 신청 접수 다 하시는 거예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이해를 확실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반복이 돼서 조금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 가려면 3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신 필요하죠. 내신은 숫자적으로도 중요하고 교과 세특적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최저 등급의 조건을 맞춰야죠. 최저는 고등학교를 알아서 보내면 걔네가 거기서 그냥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맞춰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방법을 좀 쓰셔야지 돼요. 정시는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지만 최저는 우리한테 유리한 과목들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고등학교 자녀 있으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모평이 8월 31일 날 잡혔어요. 수요일이더라고요. 8월 31일. 지금 방학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도 그렇고 강사님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8월 31일이 디데이다. 지금 방학을 시작을 했고 수능 수업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8월 30일 날 모평 봤을 때 2등급 2개 갖고 와. 무조건 멱살 잡고 갖고 와. 어리버리 얼타고 있다가 옷 두고 사 두고 삼 두고 뭐 이러지 말고 목표가 있어. 돈을 썼으면 값을 해. 그리고 단어를 외우는 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받으려면 듣기에선 틀리면 안 돼. 파트 1에서 다 맞아야 돼. 파트 3 먼저 넘겨. 장문으로 들어가서 풀어. 나머지 킬러 건드리지 마. 못 풀어 너. 이제 약간 이렇게 쳐주는 게 필요한데 제가 지금 2등급 2개 갖고 와, 1등급 2개 갖고 와 이랬잖아요. 그 2개 과목을 선정을 해주셔야지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면 3개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2개 과목, 3개 과목을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선택하실 필요 없으세요. 근데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특정 과목을 딱 선정해서 갖고 오라는 경우도 있지만은 무조건 이하 뭐만 맞춰와. 이런 학교도 있는데 국어랑 수학과 모든 이제 탐구 과목들은 1등급은 4%입니다. 2등급은 11%죠. 3등급은 21%까지예요. 영어는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90점만 넘으면 다 1등급이에요. 80점만 넘으면 2등급입니다. 자, 추산을 해봤더니만 매년 1등급의 퍼센테이지는 90점 넘으면 다 1등급인데 몇 퍼센트가 봤더니 6.7에서 7%예요. 그러니까 7% 정도. 다른 과목은 4%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7% 안에만 들면 1등급인 거죠. 그럼 2등급은 80점이 넘으면 되는데 21%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 너무 해자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영어는 우리는 안 쳐줄 거야 라는 학교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영어를 잡아야죠. 그리고 탐구를 하든가 뭐 국어를 하든가 이렇게 잡아서 갖고 와야 되는데 애들이 그 개념이 모르는 것 같아요.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을 나눠주는 거 이건 내신 때문에 하는 거야. 이 과목은 너가 2학기 내신 때문에 하는 거야. 너 수학으로 최저 맞출 거야? 아니잖아요? 그럼 수학에 맞는 수학 공부를 해. 그러니까 내신에 맞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는 건 8월 30일 날 2개 과목 갖고 와. 등급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생기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의 개인 역량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학교의 교육과정과 평가 내용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1학년은 지금 오늘이 이제 7월이니까요. 그렇죠? 오늘 7월 21일이죠, 오늘이. 그렇죠? 7월 21일. 9월에 미만고 보고 11월에 미만고 보고 12월 달에 원서를 쓰세요. 그쵸? 근데 11월 달 되시면 이거 오늘 이렇게 들으셨지만 싹 다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당일날 갑자기 막 문의가 폭주를 해요. 그리고 평상시 저랑 친하지도 않았던 지인들이 막 전화를 해요. 어딜 가야 돼? 당일날 원서 쓴 다음 날도 막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으면은 갑자기 전화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대성 가려고 했는데 숭실을 가는 게 좋을까? 뭐 어쩌고 얘기하셔서 이제 성적을 얘기해 주시면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원서를 탁탁탁 쓰고 2월 달에 발표가 나요. 2월 8일 정도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2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8번의 간담회를 해요, 제가. 대성고, 숭실고, 충암고, 명지고, 예일여고 그때 다 오신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는 바로 3월에 뭐 하냐? 중간고사를 개강을 해버립니다. 첫째 주부터. 3월달, 4월달 쫙 다 내신 공부를 미친 듯이 시키고 5월 첫째 주에 중간고사를 딱 봐요. 와, 너무 떨려. 미쳐버려. 지금도 막 너무. 근데 학부모님들이 예상하시는 그렇게 2등급이 쉽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기말 때 만회를 좀 할 수는 있죠. 그런데 4등급 받았던 애가 2등급 받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별로 없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걸 올리면 딴 게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영어를 올려놨더니 수학이 떨어지고 올려놓은 영어 과목이 안심이 돼서 영어를 잠시 쉬고 또 수학을 하면은 또 영어가 또 떨어지고 이게 더 심해졌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애들의 역량이라는 게 약간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굉장히 심해져서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오른다는 거는 저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보셨던 세계 고등학교의 그 선정 과정까지 포함을 하면은 들어가서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해서 올린다? 너무 지나치게 낙관지식인 거 아니에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애들이 다 어리버리하잖아요. 다 어리버리한데 3월달 올라가면은 애들이 약간 반짝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다 정신 차리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1 때 이제 이 내신이 결과적으로 나와 버릴 거고 우리가 그때 자존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애가. 그래서 그 연타로 맞아버리면 이제 애가 약간 넉다운이 되기도 하고 어제도 제가 3명 정도 내신 상담을 했는데 다 그런 얘기예요. 야, 탐구 몇 나왔어? 웃지 말고 얘기해. 6이요. 뭐 이러고 영어는 지난번에 80점 됐는데 왜 갑자기 70점 됐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 저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되게 고민이 많다. 어제 상담했던 3명은 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 내신 갖고는 못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능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적용이라서 선택 과목 진로 역량을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좀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예비고일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려고 좀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예비고일반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빡센 것 같아요. 예비고일 과정을 애들이 제일 빡세대요. 애들 말로도.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조금 널널하다 갑자기 힘들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HP1이 제일 기초반이에요. 그래서 교재는 보시면 아실 거고 이게 복합 어원표 이게 약간 표지가 좀 달라졌어요. 심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얘네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보면은 정오표를 보시면 OX 이게 정오표를 보시면 그냥 다 틀릴 거예요. 뭐 특정 영역이 틀리는 게 아니라 듣기도 틀리고 독해도 틀리고 뒷부분도 틀리고 앞부분도 틀리고 막 틀려요. 그래서 고1 모평 보면 한 6등급, 5등급 시험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1번 무조건 단어가 약해요. 단어 외우는 거 싫어하고 맨날 통과 못하고 시간 되게 오래 걸린다 그러고 막 눈으로만 외우고 뭐 말 뭐해. 아시잖아요? 얘네가 일단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점수를 올려놔야 내신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일반고 그냥 이제 충암이나 숭실이나 명지나 동명이나 선일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3등급 목표로 우리가 지금부터 다 잡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고1 모평이 그래도 3등급은 나와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듣기에서 실점이 없어야 돼요. 듣기는 17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잼민이 초등생들도 잘만 시키면 만점 나와요.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수능 특강 영어 듣기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건 해마다 이제 고3 애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필독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3 걸 HP1이 어떻게 하느냐? 듣기는 원래 쉬워요. 스크립트를 보시면.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거고 독해 같은 경우도 이제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 지문인데요. 파트 1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 물어보고 분위기 심경 물어보고 주제 제목 요지 같은 거를 물어보고 도표 나와가지고 이거 팩트야 아니야 사실 확인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거는 독해력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팩트 체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점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듣기랑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파트 2로 넘어가면은 빈칸 추론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킬러 문제 유형으로 등극을 하고 있는 순서와 삽입 문제들이 좀 등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틀릴 수 있어요. 지금 HP1 애들은. 그걸 틀렸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파트 3의 장문 독해 쪽을 먼저 공략을 하기를 훈련을 시켜야만 합니다. 이게 다 방법들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제일 답답한 게 학부모님들 한번 신경 써서 보세요. 수학학원에서 얘가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레벨이 있어서 거기 안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레벨이 만약에 내 새끼가 좀 낮은 편이다. 그럼 걔가 킬러를 왜 건드리고 있어요, 거기서? 걔가 킬러를 왜 풀어요? 맞을 수 있는 거나 맞아야지.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는데 애들이 다 선행하니까 얘도 선행하고 블랙라벨 푼다니까 얘도 블랙라벨 풀고 마블 풀고 자이스토리 풀고 다 풀고 앉았어. 숙제는 이만큼 하는데 뭐 점수는 계속 비슷하게 제자리 걸음이라든가. 그리고 결국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내신의 자존감 문제가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범위가 뭐예요? 수상이잖아요. 그럼 수상을 오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수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상이 잘 나와야 2학기에 수하도 하는 건데 근데 벌써 수하를 해. 수상은 뭐 2번 돌렸대. 돌린 게 뭐예요 도대체? 뭘 돌려? 돌리긴 뭘 돌려. 자꾸 돌렸대. 한 번 더 돈대. 한번 뚜껑 열어보시면 수상에서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말 터놓고 자꾸 집요하게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돈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몇 달째.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등급만 들으실 게 아니라 파트 1에서 틀렸는지 3에서 틀렸는지 듣기에서 몇 개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너네 솔루션은 뭐야 이주아?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자꾸 상담에서 조금 더 고퀄의 상담이 좀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고요. 단어는 뭐 다 외우게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못 봐요, 애들이. 미쳐요. 그래서 표제어만 먼저 보고 두 번째 바퀴 돌릴 땐 예문으로 보고 그래서 이 교재 하나를 2바퀴를 돌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외워도 다 까먹어요. 그리고 이제 매번마다 깔끔하게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우고 까먹고 계속 그러는 건데 한 7번 까먹고 8번째 원래 외우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좀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시간 안배를 못해서 끝에 페이지를 거의 못 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날릴 문제는 파트 2에 있으니 3를 먼저 장문을 먼저 풀어라. 그건 읽을 수 있다. 2번 읽어서 여유 있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점수를 조금 확보를 하면 3등급 받을 수 있죠. 자,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자, 그리고 이제 HP2, 3 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교재는 3만 추가해서 들어갈 거고요. 2는 이제 여기까지가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2하고 3는 기본 교재 라인이 같아요. 자, 교수법이 좀 다르죠. 독해 교재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이 교재는 그러니까 얘네 수준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대치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초 단계는 고1 모의고사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좀 잘한다, 방구 좀 낀다 그러면은 고2까지 마스터를 시키고 올라가는 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씩 고3 수준의 수능도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거품이 많고요. 전체 중에 한두 명 있습니다. 인정?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이지 그게 그렇게 다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부분으로 막 이렇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에 어느 학교를 가든 내신에 나올 때에는 고1이 고3 거를 난이도로 풀지는 않거든요. 그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래서 한 학년 플러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 자이스토리는 이제 사실은 고3 거예요.
기출 문제니까 수능 기출. 그래서 원래 독해에서도 하지만 기출 수준에서 어떤 선택지들이 나오고 있는지 보기. 그 선택지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단어 테스트를 저희도 마찬가지고 한 단어 한 뜻을 시험 보고 통과를 시키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실전 수능으로 갔을 때 굉장히 발목 잡는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빈칸 추론 문제가 이제 4문제가 나오고 그걸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인데요. 빈칸 부위가 되게 단순한 단어로만 되어 있는 게 31번이에요. 그러면 그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거잖아요. 선택지에서. 근데 그 단어 선택지 5개 중에 한 단어가 account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account. account는 첫 번째 뜻 은행 계좌, 금액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뜻만 쓰면 우리가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사전에서 어카운트를 치면은 금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계좌번호, 계좌라고 써 있고. 그런데 수능 기출된 어카운트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중요성이라는 새로운 뜻, 다이어니까. 근데 그거는 단어 시험으로 해결이 안 되고 독해에서 해결이 될 수밖에 없고 빈출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를 계속.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하고 나서 분석 회의를 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귀결되는 솔루션은 어휘의 다이어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어휘의 압도적인 양과 다이어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제 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론은 뭐냐, 중3 때 해야 된다. 고등학교 올라오고 어떻게 하냐 지금 이거를. 이제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취했던 내용들 보시면은 애들은 단어 때문에 지금 학생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어의 양이 많이 늘기 때문에요. 한가 보던 애들이 두가를 보고 두가 보던 애들이 세가를 보고 커트라인의 퍼센테이지도 갑자기 줄어들고 시험의 질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통과 안 하면 집에 안 보내요. 예비고일은.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5시에 오면 10시에 가는 아이들이 생겨요. 수업을 2시간 하고요. 실수모를 보고요. 단어 테스트 통과해야 되지, 리뷰 테스트 통과해야 되지, 그게 통과가 돼야 집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날에 와서 수업 2시간 하고 실수모 영상을 이제 숙제로 해왔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또 역시 단어 테스트하고 리뷰 테스트가 통과가 돼야지 집에 가는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밥 안 먹고 왔으면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다 그러고 8월에 딱 개강하면은 퇴원생들이 몇십 명이 발생을 해요. 몇십 명이. 그래서 다른 솔루션이 좋은 게 있으면은 좋은 데로 가셔도 좋아요. 근데 이게 단어량 때문에 뭔가 뭐 견디질 못해서 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걸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는 학원이잖아요. 올해도 됐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이주학원 모르는 영어학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창원에서 뭐 대전에서도 막 연락이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님들이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좀 좋은 강사님들이 지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도 보면은 보통 대치나 서초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거나 대다수 목동에서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딱 와서 하시는 말씀은 애들이 단어가 이게 많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 교재는 자기가 지난 학기에 서초에서 썼던 건데 이걸 이렇게 어렵다고 할 줄은 몰랐다. 단어 세가 외우는 게 왜 많다고 하냐. 다 4가지 외우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약간 수준에서 그러니까 공부 역량에 대한 어떤 부분들 호흡을 좀 맞춰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빡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요 정도 빡센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좀 할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렇게 통과를 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관리들 그리고 리뷰 테스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 1, 2학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2주와 5학원 이 중등간에서도 그렇고 고등간에서 진행되는 저 리뷰 테스트는요.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저거 만드는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저 리뷰 테스트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8개 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서술형 주관식의 어떤 내용을 그대로 아이들이 이번에 배웠던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요약문을 만들래요? 지문이 쫙 주고 요약문을 쓰래요. 근데 요약문이 빵꾸가 2개, 3개 뚫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휘는 선택지에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서 지문에 변형을 해가지고 문법에 맞게끔 고쳐서 써야 돼요. 어떻게 써요, 그거를? 그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대비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필수로 들어가 있고, 오늘도 저희가 예비고일 팀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리뷰 테스트는 저한테 무조건 컨펌 받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2째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저한테 일단 무조건 다 줘야 되고, 제가 컨펌을 해서 이걸 고치고, 이걸 문제수를 어떻게 하고, 커트라인을 어떻게 해서,
그게 돼야지 아이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게끔 초반에 한 달 정도는 제가 계속 컨펌을 할 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쁘시면 조금 약간 그냥 갈 수도 있고 약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제 교정을 좀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 정리하는 것들이 집요하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이제 1차, 2차 미망고 광고 드렸고 요거 보시고 나서는 제가 이거 유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저희가 이걸로 해서 뭐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돈을 내는 거랑 안 내는 거랑 분위기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애들도 일단 다르고 그리고 이거 하면은 저희가 1대1로 이제 2대1일 수도 있고요. 학부모님 자녀분 같이 오셔도 되고 이제 상담을 해요. 저를 포함해서 각관의 실장님들, 부장님들, 선생님들이 다 붙어서 그 분석지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고 예약 시간을 다 걸어놔서 상담을 통해서 이 고등학교 가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안심이 되시나요? 이런 내용들이? 감사해요. 박수 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실라부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 이건 지금 계속 조금 교정을 보고 있어요. 확정화는 아니고 개강 전까지 약간 시간이 좀 있어서 오늘도 했고 지금 계속해서 교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들, 테스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11월 2주차까지 발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신도 지금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윤곽이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참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자주 색깔 책을 받으셨죠? 이진쌤, 그 저 책 하나 주세요. 이 책은요, 그 서부학군의 고교선택 가이드북이라는 책으로서 지금 올해로 한 4번째 이렇게 출간이 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이 좀 오시지 않고 이 책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는 못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권 더 드리고 이런 경우는 없고요. 감사합니다. 이 책을 지금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은 어떻게 보시면 좋은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를 하고 타학원에서 이거를 받으시려고 잠입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 이거를 이게 또 그렇게 보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해마다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거를 계속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이주아학원 실적은 좀 보시면 아실 거고, 자 페이지를 넘겨서 첫 번째 학교 예일여자고등학교 5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고고요. 과학 중점 반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선정과중, 예일과중 이렇게 과중은 지금 지역구에서 2군데가 있네요. 과중. 자, 그리고 수학 거점학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중언어반이 있었는데 요즘에 없어졌어요. 요즘에 없어졌고 1학년 때 있습니다. 1학년 때 있는데 2학년 때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중언어 그러면은 문과 애들만 가는 거냐? 아니에요. 과중 안 가면 이중언어반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더 좋아요. 이중언어반은 학습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서울대 연속 배출하고 있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 모든 고등학교가 연속 배출 못합니다, 지금. 그 작년에 숭실에서 서울대 합격한 학생은 지금 거의 한 3년 만에 처음으로 그게 발표를 난 거죠. 내신 따기 빡센 건 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약간 타 지역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일단 조금 넘겨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인원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 빡세다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많이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확 줄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내신, 두 번째 내신 보고 전학 가는 애들도 좀 있고, 확실히 좀 분위기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아까 보시니까 진로 역량 부분 많이 늘어난 거 보이셨죠? 이제 약간 전략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 일단은 지금 평균 점수 보셨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7페이지 실적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뭐야, 뭐 서울대를 7명을 보냈어? 2022년도에? 7명, 5명, 4명 이렇게 있는데 밑에 있는 내용은 이제 복수죠. 숫자 자체가 서울대 붙은 애가 고대도 붙고 연대도 붙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복수 인원이라고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아리가 쫙 있는데 그냥 동아리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한 장 넘기시면은 11페이지에 선배들이 추천하는 각 계열별 잘 나가는 동아리들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것도 계속 업데이트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자, 추천하는 교내 대회, 과목별 수행평가들, 구체적인 내용들도 수행평가도 매년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저희가 계속해서 재원생들 대상으로 인터뷰해가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수행평가를 되게 디테일하게 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항목에다가 쓰기만 하면 될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내고 계시다는 말씀 드리시면 되겠고,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약간 멀미나는 이상한 페이지가 있네요. 요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어떻게 편제가 돼 있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택 과목의 배치는 각 고등학교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동명이 갑자기 내용을 바뀌었는데요. 동명이 2학년 아이들이 2학년 1학기 때까지만 공통 영어를 하고 영어 1을 하고 2학년 때는 그 영어를 일반 선택을 다 빼버렸어요. 2학기 때. 그래서 진로 선택으로 넣어서 내신이 이제 성취도 평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에서 9등급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러니까 이제 동명 애들은 2학기 때는 영어학원 안 다녀야지. 그리고 3학년 때는 또 다시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최저를 못 맞추고 막 분위기가 이런데, 그래서 지금 그걸 다시 또 설계를 좀 하고 있는 상태. 아무튼 학교마다 좀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는 15페이지를 보시면 내신 분석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내신이 끝나고 나면은 담당 강사님이 이렇게 다 내신 문제들을 분석을 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죠. 그래서 뒤를 쭉 보시면 뒤에 오지게 길어요. 또 이거는 뭐 내신 한 거부터 시작해서 뭐 적중 사례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를 다 분석한 것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무려 32페이지까지가 예일 요구에 해당되는 내용. 그러니까 분석지가 좀 길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학교는 당연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뭐 예일 요구가 첫 바에 나와서 이주하고는 예일 요구만 미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약간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좀 밀고 있는 학교들이 분명히 8개 학교를 다 집중을 하지만 특히 좀 손이 필요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교육을 더 해야 되고 아이들이 좀 모르고 있는 거점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도가 좀 저조하다든가 이런 학생들을 좀 많이 학교들을 위주로 더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거 다 못 보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다 봐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형광펜 딱 드시고 매일 아침마다 학교 하나씩 뽀개기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학교씩 약간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차이점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용기를 내서 해주시면 옆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